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제18회 사회복사 1급 세 번째 과목 중에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8영역 중에 그 유명한 그 어려운 법전원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회복지 법제론은요 정말 어렵죠. 용어 자체가 다 법률 용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책론이 어렵습니다 교수님, 법제론이 어렵습니다.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 용어 자체가 익숙한 용어가 아니에요. 조사론이 어렵습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자, 보시면 18회차 기출분석. 최근 시험에서 기타 사회서비스법의 어떤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등등등등 이런 거. 18회 시험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폭, 그 다음에 등등 이쪽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회 시험에서 처음 등장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18회 시험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출제될 거라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자, 이거 제가 정말 강조드렸죠. 요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법. 요거 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요거. 새롭게 등장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출제 비중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 제가 법률 모음집 특강할 때 기억나십니까? 요거 되게 강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9회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최근 사회복지 법제론이 역시 전반적인 내용, 포괄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아울러서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핀셋처럼 핵심 위주로 우리가 뽑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용어의 정의, 기본 이념, 국가 지자체의 책임, 아울러 급여 종류 실태조사위원회 등은 정말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언급되는 세부적인 내용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아울러 기본적인 법률 조항에 대한 학습을 탄탄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특수적인 문제,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 이러한 상세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번에 기출해동 및 사회복지 법률 모음집 통해서요, 많은 분들께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겁먹을 필요는 일단 하는 거다. 18회 출제 문항수 및 키워드 보시면 주로 여기 7회차 밑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면 그죠? 세 문제, 그러니까 7장 위주로 세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요 10장에서는 무려 7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회서비스법에서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국기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요 내용들 역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재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빠짐없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바로 재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 또는 뭐 빠른 순서 또는 뭐 가장 늦은 순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기업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도죠.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이 되고 시행은 95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노인복지법은 그 전에 물론 수많은 다양한 형태를 있지만 80년도, 81년도에 유엔에서 노인의 해로 정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노인복지법이 확고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81년. 기초연금법. 원래는 기초노령연금인데 기초노령연금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이게
노령이라는 말을 빼고 기초연금법으로 전면 개정됐어요. 그래서 요게 2004년이에요. 2014년이에요. 2014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한 것은 가장 빠른 거는 뭐죠? 노인복지법이네요. 디귿. 디귿 어디 있어요?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가장 늦은 게 뭐죠? 기초연금법이네요. 전부 다 노인분들하고 연관이 있는 거네. 디귿, 리을.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이 형태 문제는 연도수만 우리가 좀 꼼꼼히 알아두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거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고용보험법 93년, 노인복지법 81년,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 원래는 기초노령연금인데 2007년이 기초연금법으로 개정된 게 2014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킹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9%. 그러니까 헷갈리신 거야. 지금 25%, 21%, 21%라는 거는 아시긴 아시는데 많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다음. 이 내용이 우리 기본 이론서 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가운데 한국 사회복지 법률의 역사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국가는 사회보장 및 무엇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무엇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먼저 첫 번째, 요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공공부조 아니면 사회복지, 일단 자원봉사는 아니겠죠? 국가는 사회보장 및 자원봉사 증진, 일단 자원봉사는 너무 협의적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아니에요. 다음, 여기 두 번째 지문 보면 포인트,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무엇이 정하는 바에서 헌법일까요? 벌써 여기 헌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헌법은 아니겠죠? 발문상에 헌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은 아니에요. 결론은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에요.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죠? 뭘까요? 그렇죠.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죠.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34조는 한 번만 조금 읽어보시고 우리 사회복지 법률모음집 그리고 기출해독의 법제론 편에서 보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께서 정답으로 마킹하셨습니다. 우리 기본 이론서 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과 헌법상의 사회복지법원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법령의 제정.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 및 명령.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죠.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무총리는 청리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죠. 단 국회 위임을 받아야 되죠.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부령은 장관령입니다. 지자체장이 하는 거는 규칙이고요. 틀렸죠? 그러니까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틀렸죠?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5번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까? 아니죠. 이것도 강의 때 말씀드렸죠.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틀렸죠.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4번. 행정부의 가장 최고 의결회의는 뭐다? 그렇죠. 국무회의죠. 대통령이 사인하는 순간. 대통령 자체가 헌법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입법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요 형태의 문제 역시 자주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 좋은 문제죠. 정답 4번. 예, 역시 많은 분들께서 마킹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이론서 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및 법의 체계와 적용에서 명시되어 있고요. 4번 문제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법이에요. 사회보장 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지자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번 지자체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해야 된다. 지자체장이 국무조정실장과 왜 협의를 하죠? 해당 부처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넘어갈게요. 3번 중앙행정기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번 중앙행정기관장은 협의에 의해 관련된 자료수집,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 역시 아니나 다를까? 2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된다. 이게 아니죠. 누구랑 협의해야 돼요? 사회보장 제도에 관련된. 그렇죠. 주무부처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론서 5장 사회보장기본법 가운데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자세하게 역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5번 문제 사회보장기본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총리라고 그랬죠. 국무총리.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30명 맞나요? 일단 넘어가고요.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총괄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수급 권리가 있다. 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1번이죠. 확 눈에 띄죠. 기본 강의 때 너무 말씀드렸어요. 제가. 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이 총리고 부위원장이 3명 있는데 누구라고 그랬죠? 첫 번째. 위원장이 총리니까 부총리급이어야 되겠죠. 누구예요?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 부총리급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부총리급이죠. 그럼 또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총리는 아니지만 총괄해야 될 주무부처 장관.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 부위원장은 3명. 기재부 돈을 담당하는 교육부 부총리급 둘 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 강조드렸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기출회동 및 사회복지 법률 모음집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56%. 근데 2번으로 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다시 한번 2번 볼까요?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죠? 우리 기본이론서 5장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역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6번 문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요거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봐요. 나왔잖아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내놓을 수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 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4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뜬금없이 여기 한국사회보장정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 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한다? 주로 개인이 하겠습니까? 중앙부처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국가 중앙정부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또는 광역단체에서 많이 하겠죠. 개인보다는, 기업보다는. 근데 왜 정보 이용자가 부담금을 한다고 그러죠?
정답 3번 아닌가요? 이거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서 모르셔도 이거 상식선에서 이거는 왜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돼? 왜 얘네들은 부담을 안 해? 국가는? 이런 느낌이 있겠죠. 역시 92% 압도적으로 정답 마킹을 잘 해주셨습니다. 기본 이론서 우리 제6장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과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과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역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또 나올 수 있어요. 6장 요 법에 대해서는. 7번 문제 역시 또 나왔네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건 지사론에서도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시군구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도에는 둘 수 없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니은 디귿은 맞는 것 같은데 기억이 맞을까요? 은근히 저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7번 문제. 시도에는 두지 않고 그러면 시군구에 둔다? 맞습니까? 정답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1번이죠. 1번. 맞죠? 1번. 니은하고 디귿은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이렇게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시군구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도에 둘 수 없다. 아니죠. 서울시에서 뽑잖아요.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뽑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 6월 달에. 시군구만 뽑는 게 아니라. 정답 몇 번이다?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억입니다. 옳은 걸로 따지면 니은 디귿인데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1번 기억이 되는 거죠. 4번, 5번. 4번 뭐죠? 기억 디귿. 기억 디귿. 그러니까 아마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하신 거는 역시 헷갈린 거죠. 옳은 것을 또 고르신 거예요. 옳지 않은 건데. 실수하신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헷갈리셔서 실수한 거예요. 에러가 나온 거죠. 옳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기본 이론서 6장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과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연달아 2문제 나왔고요. 8번 문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아동복지법, 2번 노인복지법, 3번 입양특례법, 4번 국민건강보험법, 5번 사회복지공동보험법. 딱 눈에 띄시죠? 뜬금없이 국민건강보험법이 나왔어요. 이거하고는 연관이 없죠. 사회복지사업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정답 딱 눈에 띄죠? 4번 국민건강보험이죠. 그 외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입양,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보험 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거 기출해독에서 제가 되게 말씀드렸는데 강조드렸고.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은 국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27개의 법률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본 이론서 제7장 사회복지사업법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특성, 기능, 유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고요. 9번 문제. 한국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적으로 뭐죠? 그렇죠. 비영리면서 재단법인 형태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에요. 시도지사예요. 틀렸고. 법인 설립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가 아니라 시도지사 허가사항이라고요. 허가사항. 신고사항이 아니라. 틀렸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틀렸고.
이사는 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을 할 수 없고요. 이거 맞고.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해설에도 있지만 법인은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특별시 사무소 주소가 달라요. 광역시,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갈등 관계가 이룰 수 있어요. 야, 그거 우리 서울시로 가져가야 돼. 아니야, 우리 경기도로 가져가야 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 그 상위 기관인,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왜?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짜배기야. 그러면 우리가 가져갈래. 아니야, 우리가 가져갈래.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래서 틀렸고. 이해되시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마킹 보시면 51%로 하셨네요. 우리 기본이론서 7장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번 문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시설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까? 2번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장이 위촉한다.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해 의결권을 갖는다. 의결권을.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괜찮은 문제죠. 운영위원회 관련된 문제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은근히 행정론 쪽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정답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0번의 정답은 5번. 5번 마킹하신 분이 몇 분 안 되시네. 자, 1번 보시면 시설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제로는 있다 없다 문제예요.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장이 위촉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해야 되죠. 그죠? 다음 3번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4번 운영위원회는 시설에 관해 의결권을 갖는 게 아니라 심의권을 갖는 거죠. 의결권은 이사에서 갖는 거고. 정답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킹을 통해서 정답 마킹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47번. 38%가 4번이라 하셨어요.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의결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사회로 왜 외울까요? 계속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할 때 이사회 배우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운영위원회는 의결권이 없어요. 이사회가 있어요. 의결권은. 심의권만 있어요. 심의권. 여기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해 심의권을 갖는다. 기본이론서 7장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이 역시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11번 국기법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옳은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나 국민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4번.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죠. 수급자. 그러니까 수급권자 모든 국민이 되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 조항이죠. 수급권자. 여기서 실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급자라고 하는 거죠. 틀렸고.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평균값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죠? 기준 중위소득, 이거 교재도 있지만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3번은 왜 틀렸죠? 보장기관이라는 거는 무조건 국가 지자체라고 그랬잖아요. 보장기관은 국가 지자체.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보장기관은 무조건 국가 지자체. 참고적으로 보험자는 누굴 얘기해요? 공단. 보험자는 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연금공단. 몇 번을 통해서 강조드렸는데. 4번 소득 인정 얘기란 뭐죠? 그죠? 이게 정답이고. 5번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선이 아니라 최저선을 얘기하는 거죠. 최저선. 최소한의 비용. 자, 이런 형태 문제 역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답 마킹 또는 오답 마킹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역시 1번으로 하신 분들이 많네요. 강의 때 제가 이거 도표까지 그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수급권자, 수급자.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자산조사를 통해서 실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수급자. 네. 우리 기본이로서 8장 공공부조법상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주요 내용 특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2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입니다. 자활지원. 자활은 수급자분들한테 지원되지만 특히 어느 계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취약 대상 중에 차상위 계층한테 주로 지급되는 게 바로 자활급여, 자활지원이라고 그랬죠. 보장기관은 국가 지자체죠.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보장기관, 즉 국가 지자체는 지역사활센터의 국유,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국가 지자체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장기관, 국가 지자체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 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5번 수급자 및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인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100분의 70 이상이요? 아니죠. 100분의 50 이하죠. 100분의 50 이하. 70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하죠. 이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강조드렸죠, 제가? 기출 해독에도 강조드렸었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8장 공공부조법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힘냅시다. 13번 긴급복지지원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긴급복지지원법. 자, 보시면은 1번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 지자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근데 2번 국내에 거주하는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근데 법에 보면은요.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정답 몇 번이다? 2번입니다. 2번. 네. 역시 현명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역시 속지 않고 헷갈리지 않으시고 정답 마킹해 주셨어요. 역시 8장 공공부조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14번 문제. 기초연금법의 내용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라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또 나오네요. 야,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입이 막 마른 침이 넘어갈 정도로 강조드렸는데 바로 나왔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몇이 돼야 돼요. 이거 70이죠. 70.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몇 분의 몇? 100분의 20. 100분의 20. 어디 있어요? 정답. 3번. 제 기출에도 강의, 그리고 사회복지 법률 모음집,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론 해서 제가 진짜 강조드는데 이거 만약에 틀리셨다. 진짜 울고 싶어. 진짜 울고 싶어. 한 문제 갖고 붙느냐 떨어지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손이 떨려. 내가 지금 정답률이 몇 분 하니까. 아, 그나마 82%네. 손 떨리면 안 돼. 손 떨리면. 기본이론서 8장 공공부조법 및 기초연금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5번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양이라는 거는 진료와 양호가 결합된 단어라고 그랬죠. 우리 아프면 어디 가요? 양호실 가죠. 양호실은 누가 계세요? 간호사 선생님 계세요. 그러니까 양호는 다른 말로 뭐죠? 간호예요. 간호. 여기서 이 요자와 양자를 따온 거예요. 제가 군병원서 10년 넘게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믿어주세요. 아, 메디칼 쪽으로 나오면은 좀 딱 느낌이 안 나요. 내가 약간 메디칼 쪽 아닌가? 예. 물론 특전사에도 근무하고 뭐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빡세게 했지만 그래도 좀 육군 훈련소 의무대 과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면 요양기관은 어딜까요? 요양기관은 진료와 양호를 해. 그러니까 진료는 의사가 하겠지. 양호는 간호사가 하겠지. 그럼 어디예요? 그렇죠. 의사, 간호사. 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병원. 1차 요양기관은 동네 의원급, 2차 요양기관은 종합병원, 3차 요양기관은 대학병원.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진료와 양호를 하는데, 간호를 하는데 뭘까요? 일단 예방, 재활, 후송, 이송이란 말, 이송 사람인데 이게 물건도 아니고 이송, 이게 후송이라 하죠. 이버케이션. 요양병원 간병비,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약제 및 치료 재고의 지급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 근데 이제 여기서 다 들어가는데 뭔가 뺄 거 빼야 돼요. 근데 느낌 보니까 처치 수술, 처치라는 건 주로 뭐냐면은 이렇게 뭐죠? 붕대 감아주고 대표적으로 드레싱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치로 들어가는데. 처치, 약제 및 치료제 지급.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맞고, 근데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3번 아니면 5번. 뭘까요? 딱 봐서. 정답. 15번의 정답은? 정답 몇 번이에요? 빨리 얘기하세요. 요양병원 간병비 안 들어가잖아요. 요양병원 간병비. 응? 들어간다고요? 요양병원 간병비? 간병급여는 산재 들어가잖아요. 산재. 네? 간병급여는 산재 들어간다고. 산재. 재미없는 법제론을 어떻게든 간에 재미있게 진짜 말씀드리려고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2번을 하신 분들 왜 그랬을까요? 볼까요? 2번. 이송 들어간다고요. 후송, 이버케이션. 맨 마지막에 이송. 앰뷸런스로 이송해야 될 거 아니야. 병원에서 병원도. 병원에서 운영하는 앰뷸런스도 있잖아요. 그죠? 119 소방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소방서. 정답 3번. 9장 사회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또 나옵니다. 이거 진짜 또 나와요. 16번. 드디어 산재 나왔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예요. 업무상 사고로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업무 수행성, 업무 기능성 두 개가 딱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두 개가. 출장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모든 사고요? 근로자가 근로계획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쉬는 시간 중에 휴게 시간 중에 사업주 지배관리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했는데 거기서 다쳤어 사고. 일단 이거 2번 3번 맞는데. 4번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체육대회 행사하는데 다쳤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에 그 시설물 등의 결합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지붕이 무너졌어. 그래갖고 거기서 벽돌 따고 어깨를 다쳤어. 정답 뭐죠? 1번 같은데? 맞죠? 1번. 그런데 왜 5번으로 하신 분이 이렇게 많냐고. 5번 21%. 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말까지 더듬어. 그 시설물 등의 결합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여기 특징 있죠? 보세요.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주가 주관한, 휴게 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이런 거. 이런 게 들어가면 다 맞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주. 자, 정답 1번이고. 우리 기본이론서 9장 사회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내용의 특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7번 고용보험법 안 나오다가 이번에 진짜 한번 나왔네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평가를 해야 한다.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고용보험 사업으로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쉽죠, 의외로. 그래서 정답 마킹률을 한번 좀 보시면 역시 압도적으로 81% 맞아요. 자,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3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20%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기 뭐 20%. 이거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죠. 그렇죠.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합니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의 공과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회사에서 지금 아웃당해갖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뭘 또 세금을 부과해요. 아니죠. 기본이론서 9장 사회보험법에서 고용보험법에서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고. 18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평이하게 나온 문제인데 정답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 네, 역시 많은 분들께서 정답으로 마킹을 해주셨습니다. 5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뭔가 길게 장대하게 나오면 누적 통계상 거의 5번이에요. 5번. 네. 자, 기본이론서 9장 사회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19번 문제 아동복지법 내용이다. 현 정부에서 강조되는 법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아동복지고요. 두 번째가 성폭력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그리고 가정폭력이에요. 이쪽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아동방지, 아동복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뭘 둡니까? 뭘 둘까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죠. 그러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얘네들은 아웃이에요. 2번, 4번, 5번 중에 하나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뭘 둡니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요? 아니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몇 년일까요? 5년이죠. 5년. 거의 5년이라고 했잖아요. 지역사회 보장계획 빼놓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종합시대를 몇 년마다 종합실태조사는 몇 년이죠? 자 봅시다. 장로님께서 기억나시죠? 장로님께서 영안사전을 3번 읽으신다. 이렇게 해오시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초록색으로. 장은 뭐죠? 장기 요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장애인. 장기 요양과 장애인. 노인은 뭐죠? 노인복지. 그 다음에 영은 영유아. 한은 한부모 가족 지원. 3번, 3년. 읽으신 다문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께서 영안사전을 3번 읽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아동 종합시대, 아동 들어가네? 아동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5년마다 하는 거죠. 그럼 답 나왔네요. 여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한다. 일단 5년짜리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5번. 그래서 장로님께서 영안사전을 3번 읽으신다. 이 필수적으로 암기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셨으면 이거 풀 수 있는 건데 4번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네요. 4번 뭐죠? 5, 3.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신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헷갈리신 건가 보네. 네. 장로님께서 영안사전을 3번 읽으신다. 거기에는 아동은 안 들어가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본이로서 10장 사회서비스 및 아동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20번 문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장애인복지법이에요. 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권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 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근데 여기 뭐 약간 3번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맞나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 아니면 정답 몇 번일까요?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근데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얘는 법이 달라요. 주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이 아니고 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이 달라요. 법률. 그래서 많이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정답 몇 번이다? 네, 4번.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마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서 요 20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을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딱 보고 3번 아니면 4번인데? 저도 순간적으로 이거 딱 보고 헷갈렸으니까. 네. 근데 법이 다르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장 사회서비스법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21번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한 문제 나옵니다. 옳지 않은 거.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 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속합니다. 메디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튼 다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응급구조사는 이제 패라메딕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메딕 쪽에 계신 분은 다 포함돼요. 메딕 쪽.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 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아니죠. 이런 말, 뭐 신고 의무자만 뭐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누구만 있다. 뭐 이거 다 틀려요. 정답. 푸는 요령이죠. 정답 2번이에요.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 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됩니다. 이때 사법기관 요원과 같이 가야 되고 국가 지자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12로 전부 다 통합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역시 압도적인 수치로 잘하셨습니다. 10장 사회서비스법 및 노인복지법이 있었고요. 22번 다문화가족 지원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다문화 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2번 다문화 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결혼 이민자 등의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 지자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가족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반면에 실태조사는 3년. 그런데 여기 1번 보시면 다문화 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만약에 취득 못하면 이거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가요? 정답 몇 번일까요? 제가 보기엔 1번 같은데. 그렇죠.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해설을 같이 보시면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왕인, 그 다음에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취득하지 않더라도 결혼 이민자도 해당이 된다. 정답 1번. 자, 우리 기본 이론서 10장 사회서비스법 가운데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23번 문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상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로 지사론에서 많이 출제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나왔어요. 법제론에서. 공동모금재원 배분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배분 한도액, 배분 심사 기준, 배분 신청자의 재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대상, 배분 신청 기간 및 배분 신청서 제출 장소. 3번 배분 신청자의 재산? 그렇죠.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명시된 사항으로 보기에는 없죠. 정답? 예, 잘하셨네요. 그래서 76% 정답으로 마킹 잘 하셨습니다. 자, 기본으로 제10장 사회서비스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자,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24번 문제 이제 막판에 갈수록 집중하셔야 돼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류가 아닌 것은 장담 아닌 장담을 좀 할게요. 이번에 그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 놓은 그죠? N번방 법무부 장관이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했죠? 빨리 자수할수록 좋다고. 최후로 늦게까지 버티고 자수 안 한 사람은 가장 엄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법무장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대통령도 지시하고 요거 책임지고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조속히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또 나옵니다. 1번 일반 보호시설, 2번 상담 지원시설, 3번 외국인 보호시설, 4번 특별지원 보호시설, 4번, 5번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류 보시면 일반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특별지원, 외국인, 자립지원 공동생활,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답 2번이다. 그래서 상담 지원시설하고는 미해당된다. 보호시설의 종류로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을 하신 분이 많네요. 외국인 보호. 외국인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네. 몇 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죠? 3개월. 네. 자, 기본이론서 10장 사회서비스법에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고요. 마지막 25번 문제. 가폭이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 법에서 아동이나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맞죠? 국가인권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됩니까? 3년마다요. 아까 장로님께서 영안사전을 3번 읽으신다 해서 가폭이 들어갔었나요? 시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2번 국가인권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다. 맞습니까? 3년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장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족, 헷갈리지 마세요. 가족, 다문화 가족이 됐던 뭔가 가족 또는 가정이란 말 나오잖아요. 여기 뭐 가정말. 그러면 최근에는 기본이 3년이에요. 이거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기본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맞아요. 맞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고 여가부 장관이에요. 여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에요.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가정은 3년이고 말 그대로 가족이니까 여가부 장관이 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은 문제죠. 이 형태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기본 1에서 10장 사회서비스법 중에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020년 제18회 사회복사 1급 가운데 세 번째 과목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중에 8영역 법제론 기출문제 해설 특강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역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